1973년 뉴욕 컬럼비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허버트 테라스는 한 실험을 구상합니다. 그는 동물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치며 일반 가정에서 인간 아이와 함께 키우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버트 교수는 이를 통해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님 침스키라는 이름의 새끼 침팬지가 이 실험에 선택되었는데요. 과연 이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도 아닌 침팬지도 아니었던 가장 특별한 영혼 님 침스키.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스테파니 라파지. 그녀는 허버트 테라스 교수의 제자로 님 침스키는 그녀의 가정에서 함께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출생 직후 의도적으로 어미와 떨어져 그녀를 어미로 인식하게끔 모유를 주고 그녀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등 정말 인간의 아이처럼 키우게 되었죠. 님 또한 이 가족을 정말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무리 없이 잘 지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자란 님에게 실험지는 수화를 가르치기 위하여 로라 앤 페티토라는 가정교사를 투입시켰죠. 님은 그녀를 잘 따랐으며 학습 능력 또한 뛰어났습니다. 안아줘, 아래, 개, 열어 등 간단한 수화를 금방 익혀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 뒤 칫솔, 사과, 고양이 등 하나둘 단어들을 익혀나갔죠. 님의 학습 능력은 실험진들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학습 속도는 가속화되기 시작했죠. 얼마 후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며 미국의 공중파 TV에도 출연하여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사춘기를 겪으며 가정교사에게 공격을 하기도 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 또한 있었죠. 그런 님에게 가장 아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님과 함께 스테파니의 가정에서 자란 고양이였죠. 님은 고양이를 안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고양이를 안고 싶다고 수화를 사용 후 허락을 받아 고양이를 안을 땐 몸을 부르르 떨며 어쩔 줄 몰라 하곤 했죠. 님은 계속해서 연구진을 놀라게 했는데요. 보통의 동물들은 자신의 음식을 양보하는 일이 드문데요. 님의 경우 수화를 이용해 자신이 먹던 것을 달라고 하면 입에 가져가다가도 다시 사람에게 주기도 했죠. 그리고 가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실수를 하게 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가와 수화를 통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님은 정말 인간의 아이와 비슷하게 자랐는데요. 수업을 지루해하는 님은 매번 수업 중 수화를 이용해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거짓말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잘 진행되어 가던 이 실험은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교육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님은 단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줄은 알았지만 문법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를 달라고 말할 때도 저 오렌지, 나 먹을래? 라던가 오렌지 먹을래? 저, 나 등 단어를 순서 없이 나열하기만 하고 문장을 조합하고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을 보였던 거죠. 또한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른 야생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성장한 수컷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듯 실험진의 볼에 큰 구멍이 날 정도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님은 피투성이가 된 그녀에게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안하다는 수화를 수차례 하였으나 이미 한계를 보이는 학습 능력, 점점 강해지는 공격성 등 더 이상의 실험은 무의미하다는 판단하에 교수는 결국 실험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문제는 님의 다음 거처였습니다. 인간의 세상에 물들어 사회화되어 버린 님은 너무나 애매한 존재였고 그런 님이 돌아갈 곳은 그리 많지 않았죠. 결국 님은 한 침팬지 사육장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을 끝까지 반대한 연구진들도 있었으나 총책임자의 결정에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연구진은 님이 가장 아끼는 인형과 함께 결국 사육장에 보내게 되죠. 생전 처음 철창 안에 갇혀버린 님, 더 이상 자유는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침팬지들과 함께 사육장에서의 규율을 지켜 생활하고 밤에는 다시 철창 안에 들어가는 생활은 님이 받아들이긴 쉽지 않았죠. 그리고 다른 침팬지들과의 관계 역시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 온 님을 공격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무리에 받아주지도 않았죠. 그런 낯설고 무서운 생활을 반복하던 중 얼마 후 실험의 총책임자였던 하버트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교수를 본 님은 다시 자신을 데려가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미친 듯이 기뻐하며 그를 반겼죠. 하지만 사실 그는 언론을 의식하여 방문한 것이었고 여러 기자들을 데려와 님과 수화로 대화를 하며 짧은 시간을 보내고 매체에 실을 사진들을 찍은 뒤 다시 돌아갔습니다. 또다시 버려진 님은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울기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아니었던 님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버려져야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고 그런 님에게 이런 슬픔은 감당하기 힘들었죠. 그런 그에게 유일한 친구는 사육사 밥이었습니다. 밥은 님의 특별함을 알았기에 수화를 배워 님과 소통을 하였고 그의 노력에 님은 다시 조금씩 삶의 행복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죠. 님이 가장 좋아하는 수화는 플레이, 바로 놀자였습니다. 그런 님과 놀아주고 때론 담배도 나눠 피며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눴죠. 시간이 지나자 님은 수화로 담배를 요구하기도 했고 사육장 안에서 여자친구를 사귀기도 했으며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등 나쁘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님에게 두 번째 불행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사육장의 재정적 위기가 닥친 것이었죠. 결국 재정난을 버티지 못한 경영자는 사육장의 모든 침팬치들을 뉴욕 대학교의 임상실험장에 매각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님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님의 특별함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요. 그저 다른 침팬지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안전한 약을 만들기 위해 이런저런 약물들을 투여받으며 동족들의 비명 소리를 듣거나 들것에 실려나가는 동족을 바라보는 것이 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약물들로 인해 피폐해져가는 몸, 동족의 비명 소리에 점점 망가지는 정신, 그런 님은 이곳에서 죽어가고 있었죠. 이런 님에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니었는데요. 최초의 연구진 몇몇과 사육사 밥은 어떻게든 님을 구해내기 위해 법정에서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자금, 인격적인 문제 등으로 결국 패소하였고 더 이상 님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해 모두가 슬퍼하고 있던 그때 이 싸움을 관심있게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상처를 입거나 불구가 된 동물들을 데려와 자신의 농장에서 그들에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즉 상처받은 동물들에겐 낙원 같은 농장을 운영하는 한 부유한 농장주였죠. 이 법정 싸움으로 내용을 알게 된 그는 당장 뉴욕 대학교에 찾아가 협상을 하였고 결국 큰 거액을 주고 님을 임상실험장에서 구출해냈으며 자신의 농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해주었죠. 드디어 실험장을 벗어나 안식처로 온 님. 하지만 반복된 마음의 상처들과 임상실험으로 망가져버린 님은 우울증에 빠져 좀처럼 나아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육장의 물건들을 부수기도 하고 농장주의 애완견을 죽이기도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에 결국 농장주마저도 그런 님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둘 수밖에 없었죠. 그 후 님을 아는 예전 실험진 등이 찾아왔음에도 님은 그들을 못 본 채 하거나 폭력성을 보이는 등 더 이상 님에겐 인간에 대한 마음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우리 안으로 들어간 스테파니는 공격을 받아 아주 위험한 상황에 이르러 님에게 총구를 겨누기까지 하는 긴박한 상황도 있었죠. 그런 님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사육사 밥이었습니다. 처음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님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유일한 친구였던 밥은 농장주에게 요청해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농장주는 분명히 그를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해 그를 들여보내주지 않겠다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밥을 본 님은 갑자기 철창 앞으로 다가와 그를 쳐다보며 천천히 수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레이. 가장 힘든 시간에 자신과 가장 깊은 교감을 했던 밥은 님에게 있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인간이자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농장주는 우리를 열어주었고 우울하고 공격적이기만 했던 님은 오랜 시간 동안 밥과 재밌는 놀이를 하며 농장에 온 이후 처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님에게 밥은 유일하게 그를 버리지 않은 인간이었고 망가지고 부서져 버린 마음속에
밥과 함께 놀았던 그 시간만큼은 깨지지 않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 뒤로 밥은 그 농장에 자주 찾아와 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님의 마음의 상처는 조금씩 치유되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회복되어 다른 동물들과 잘 어울리며 놀기도 했고 농장의 생활에 적응해 나가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다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낸 님.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험 등으로 쇠약해진 님은 26살, 짧은 나이에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침팬지들의 수명에 비해 10년 정도 일찍 세상을 떠난 거죠. 이런 님의 영화 같은 이야기는 2011년 개봉한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욕으로 인해 만들어진 인간도 아닌 그렇다고 침팬지도 아니었던 이 세상 가장 특별한 영혼이었던 님. 이런 님 침스키의 삶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살았던 마지막 안식처인 농장엔 이런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나의 비극들은 모두 끝났고 나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